자, 지금 이제 문제 3개 남았죠? 자, 이번에는 짝수 번째 버튼을 바디 엘리먼트의 배경을 레드로, 홀수 번째 버튼은 바디 엘리먼트의 배경을 블루로 변경. 이거 문제가 도대체 뭔 소린가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문제가 뭔 소린가 해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그거 보신 분들 계실 건데, 정답을 보신 분들 계실 건데 뭐 잘하셨어요. 자, 근데 이제 일단 뭔 소린지는 설명을 드려야죠. jQuery는 일단 가져와야 되니까. jQuery. 자, 얘는 따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따로 보여주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얘는 그냥 바로 jQuery로 보여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버튼을 몇 개를 만들래요? 버튼을 몇 개 만들라는 얘기는 없네요. 그러면 저는 버튼을 한 100개 정도 만들어 볼게요. 근데 그냥 만들지 않고 섹션에 자식으로 버튼을 만들 건데, 그 버튼을 몇 개? 100개를 만들 거다. 그래서 버튼 달러. 자, 이런 식으로 버튼을 지금 100개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이제 누르면 지금 홀수 번째 버튼이 있고 짝수 번째 버튼이잖아요. 홀수 번째 버튼 누르면 배경색이 뭘로? 레드. 맞네? 그러니까 짝수 번째네. 짝수 번째 버튼은 바디 엘리먼트가 레드, 홀수 번째는 바디 엘리먼트가 블루.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게끔 해달래요. 그러면 사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한다면 반복문을 잘 활용해야겠지만 jQuery 같은 경우는 반복문을 안 써도 돼요. 왜요?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자, 달러. 자, 섹션 해가지고 div 이렇게 쓰게 되면 몇 명이 검색된다? 아니, div가 아니죠. 버튼 700명 검색되는 거, 700개. 그죠? 자, 근데 여기다가 뭐 쓴다? nth child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짝수 선택하는 방법이 있죠. 뭐죠? en. 기억나시나요? 이거는 짝수 번째잖아요. 아니면 또 있어요. 짝수를 의미하는 영어가 뭐죠? 이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면 사실 끝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짝수 번째 자식마다. 근데 그 녀석의 태그가 뭐다? 버튼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줘라? 바디의 CSS 색상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어떻게 해달래요? 레드로 변경시켜달래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할 때는 무조건 콘솔 로그에서 실행된 메시지가 잘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셔라. 이거 하셔야 됩니다. 실행된 메시지. 자, 그러면 실행된 메시지가 잘 나오는지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류 표시난다라는 거는 뭐 요걸 잘못 썼다거나 아니면 문법적인 오류가 있겠죠. 자, 일단 요거 지우고. 자, 그럼 짝수 번째가 버튼 2, 4 이런 녀석들이잖아요. 그죠? 되죠? 그 다음에 잘 되죠. 저는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다가 이런 것도 써볼게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달러. 얘는 클릭이 됐을 때니까 여기다 이렇게 쓸까요? 얘 같은 경우는 섹션에 버튼인데, 근데 nth child even. 자, 얘는 색상을 뭘로 해줘라? 컬러를 그린으로 변경해줘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이렇게 하기엔 덜 헷갈릴 거 아니에요? 자, 홀수가 뭐냐면 오드죠. 오드. 그러면 레드 칠해줘라. 그죠? 이러면 좀 더 덜 헷갈리죠? 요거 3엔 해도 되죠. 3엔. 3엔보다 3엔 하면 지금 1이 표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는 홀수니까 오드라 해주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2분 어떻게 하면 된다? 바디를 검색해서 CSS를 줄 건데, 어떻게?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해줘라? 레드로 변경해줘라. 자, 그러면 이제 얘네 클릭하면, 짝수 번째 버튼 클릭하면 바디 색상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요게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홀수 버튼은 어떻게 하면 된다? 요거를 뭘로 바꿔라? 오드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뭐야, 색상은 뭘로 해야 돼? 블루. 그러면 여기다가 블루 칠해주면 되겠죠? 이게 정답이죠.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블루로 변경이 되고, 이런 식으로 버튼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다. 이게 정답이죠.
자, 그 다음 문제는 뭘까요? 그 다음 문제는 엘리먼트 3개 만들고 나서 각각을 이제 클릭하면 서로 다른 경고창이 나오게 해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바스크립트에는 경고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고창. 경고창. 여러분들 이제 로그인 같은 경우 로그인 실패했다 하면 화면에 뭐 나와요? 로그인 제대로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뜨죠? 그죠?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먼트를 일단 3개를 만들겠죠. 자,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자, 우리는 jQuery를 계속 써야 되니까 jQuery를 가져오시고요. 계속 쓰는 거예요. 반복해서. 여러분들. 자, 어떻게? div 하나 만들고 섹션도 하나 만들고 내부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div 경고창, 그 다음에 얘는 섹션 경고창, 얘는 내부 경고창, 이런 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나오겠죠. 일단 디자인도 한번 해볼까요? 뭐야? CSS가 순간적으로 사라졌죠. div와 섹션과 내부 아태 보더를 10픽셀 솔리드 블루로 하고, 자, 폰트 사이즈는 5rem 7rem 그리고 7rem 폰트 웨이트 볼드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진도 각각 한 10픽셀 정도 살짝 떨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커서 포인터도 줄게요. 커서 포인터. 그러면 이제 클릭할 맛이 나겠죠. 그러면 얘 누르면 div 경고창, 얘 누르면 섹션 경고창, 내부 누르면 내부 경고창이 나와야 되는데, 경고창을 의미하는 건 뭐냐면 alert라는 게 있습니다. alert. 여기다가 경고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상단에 이런 식으로 경고창이 나와요. 보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바로 계속 렌더링 되기 때문에 지우도록 할게요. 자, alert라는 걸 여러분들이 클릭을 했을 때 얘네들이 실행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된다? 저는 여기다가 const div 클릭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펑션 소가로 중가로. 그쵸? 그 다음에 alert div 클릭됨,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떻게? 여기다가 div 검색하는 거죠. div야 너가 클릭됐을 때 뭐 해줘라? 함수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클릭이 됐을 때 이 함수를 실행시켜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클릭이 됐을 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실행시켜줘 할 때는 이걸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div 클릭이라는 함수를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클릭해볼까요? div 클릭되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할까요? 이번에는 섹션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섹션 클릭됨. 그러면 여러분들이 sek션 검색하시고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 나는 이걸 에러 펑션을 쓰겠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alert 한 줄이면 뭐예요? 중괄호 생략 가능하다 했죠.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러면 얘 클릭하면 어떻게? 섹션 클릭된 나오죠. 깔끔하죠? 자, 나머지 내부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써주면 돼요. 내부도. 그냥 여기다가 내부 클릭된, 얘도 내부 했을 때 내부 클릭됨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내부 경고창 하면 클릭됨 메시지가 잘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한테 요거 보라 했죠. 그래서 이제 요게 어떤 원리로 되냐, 지금 보면 문제가 정답이 이렇게 있네요. 보시면 정답이 이제 그죠? 정답이 들어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클릭하면 이게 뭔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죠? 왜 이렇게 해놨는데 강사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걸 뭔 의미인지도 모르면 쓸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쓸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원상복귀를 어떻게 시키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지금 보면 온클릭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div 클릭하면 요걸 실행시켜줘라. 그래서 얘가 백그라운드 컬러가 골드고 폰트 사이즈가 5rem, 그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것을 원상태로 딱 누르면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클릭하면 뭐 해야 돼요? 원상복구. 얘도 원상복구, 얘도 원상복구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요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요것만으로는 사실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더 논리적인 생각을 해야죠. 지금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클릭을 했을 때 되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되돌려야 되는 거. 그러니까 원상태로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요렇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활용을 하면 원상복귀를 시킬 수도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아직 그런 방법은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각각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이해돼요. 근데 다시 클릭했을 때 원상복구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얘네들을 내부로 감쌀 겁니다. 이렇게. 내부로 이렇게 감싸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div 섹션 아티클이 뭐예요? 뭐가 되죠? 내부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죠? 내부의 자식. 그러니까 내부의 자식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버튼 btn이라는 걸 만들어놨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죠. 너가 btn이라는 걸 뭐하면 클릭을 하게 되면, 일단 클릭을 했을 때니까 이걸 반드시 콘솔 로그에서 실행된 메시지 출력하라 했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콘솔 봤을 때 얘 클릭하면 당연히 실행된 메시지가 나와야겠죠. 요거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실행된 메시지 나왔으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클릭이 됐을 때 누구의 자식인? 내부의 자식.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내부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자식을 선택하는 게 뭐죠? 내부의 이게 뭐예요? 이게 내부의 모든 자식이잖아요. 그죠?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CSS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웹 퍼블리셔는 CSS를 엄청나게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CSS한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원상복귀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상복귀 시킨다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요거를 지금 원래 색상이 블루니까 블루라고 이제 이렇게 쓰시면 계신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원상복구가 아니라 그냥 백그라운드 컬러를 여러분들이 블루로 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얘를 이렇게 두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원상복구입니다. 그래야지만 CSS에다가 준 기본 색상으로 돌아가니까. 자, 그럼 해볼까요? 자, 클릭했어요. 클릭했어요. 클릭했죠? 자, 아직은 글씨 색상 변경 글씨 사이즈 변경 안 했습니다. 그럼 모든 걸 원상태로 누르면 배경색만 블루로 변경되겠죠. 볼까요? 보이죠?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써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요 CSS를 뭘로 해줘라? 뭐 해주면 돼요?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이게 정답이죠. 자, 그러면 클릭해요. 클릭했죠?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원상태로 누르면 어떻게 돼요? 원상복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원상복구가 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얘 클릭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 좋고 얘 클릭하면 다시 원상복구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요 녀석 있죠. 이게 지금 원상복구 되는 코드잖아요. 이거를 별도의 함수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펑션, 자, 리버트가 뭐냐면 되돌리다 라는 의미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로 이 녀석을 두고 나서 너가 클릭됐을 때 어떤 함수를 실행시켜줘라? 이 함수를 실행시켜줘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생각 들겠죠. 아니, 강사님, 그러면 아니 어차피 이렇게 한 거나 이거 함수로 묶나 이거 눌렀을 때 이렇게 원상복구 되는 건 똑같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거에서 이렇게 함수로 바꿨을 때 뭐가 가능하냐? 자, 얘를 클릭했을 때 이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걸 클릭했을 때 요게 실행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기다가 onClick div에다가 이 함수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집어넣어 주면 뭐가 가능하냐? 얘를 클릭해요. 그 다음에 얘를 섹션을 클릭하면 얘가 원상복구로 돌아가요. 왜? 리버트에 의해서. 자, div 클릭해볼까요? 보이시나요? 자, 이 섹션이 클릭됐을 때 div 누르면 뭐가 실행된다? 내부의 모든 자식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원상복구, 폰트 사이즈를 이렇게. 그러면 div 클릭했을 때는 당연히
div가 클릭되면서 요게 원상복구 되면서 얘는 요게 들어가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걸 클릭해야지만 이 div가 원상복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른 거 클릭해야 되니까 요 녀석한테도 요렇게, 그 다음에 요 녀석한테도 요렇게 부여를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문제 자체가 그래요. 클릭하면 엘리먼트를 커지게 하고 나머지를 원상태로 복귀하는 거니까. 클릭해요. 됐죠? 그럼 섹션 클릭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섹션 클릭하면 요 함수가 실행되기 때문에 다른 게 원상복구가 되겠죠.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디자인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아티클을 클릭하면 다른 애들 원상복구 되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클릭 모든 것을 원상복구 누르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다음에 코드를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jQuery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당연히 jQuery를 이용해서 뭔가 뚝딱 만드는 게 어렵겠지만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고 많이 코드를 작성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됐습니다.